잘 이해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발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과 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 기회라는 것도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3, 4년 후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구 개발 이러한 것은 세계의 어떠한 구석에서 공장 안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R&D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 네트워크입니다. 물론 유럽에 아직까지 그 연구소들 R&D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쪽에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연구 개발은 미국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의 연구 개발 시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동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의 그 연구 발전도 더욱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추고 기타 부문에서의 기술력과 그리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 관련 투자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연구 개발도 많이 활발해지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어떤 장비나 어떤 제품을 여러분에게서 구매를 할 때 이것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다란 장점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더 자신의 삶이 더 쉬워지기를, 편해지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이 장비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새로 어떤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하든 아니면 시장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항상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이들은 바로 저희 고객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이 전체 과정에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 그 과정에도 고객을 참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을 생산시키는 그 과정에도 고객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떠한 그 철강 공장 내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겠다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객과 함께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고객과 또 저희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을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도 아주 좋은 예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의사들과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MRI를 개발할 수는 없었겠죠. 병원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또 이러한 개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영상 진단 기법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고객들에게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가끔 어떤 적절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제품이나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그 제품을 개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계획을 할 때 향후 2년 정도까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그런 제품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쭉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을 모두 다 내 공장 안에서만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편들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을 차라리 외주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미리 다 구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적절한 판매 유통 경로들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품을 시장에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고객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신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그 대리점에서 이 제품이 왜 기존의 다른 차량들보다 더 뛰어난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제품은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특히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이 제품을 고객이 구매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고객에게 잘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고객이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을 판매한 이는 5,000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도 못하고 적절하게 AS도 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매력적일 리가 없겠죠. LSN이 이야기했듯이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그 미래에 대한 구상안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사실 이러한 영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훌륭한 결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이들의 노력과 지식과 그리고 또 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니얼스 보어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특히 그 예언이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새로운 발전 같은 것은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좀 있는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극복을 해낼 수 있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에 더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잘 배분을 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기업의 업무들도 그냥 하나의 도박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기업을 도박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